김어른의 생활설명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처음부터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댁 부엌에 늘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는 식초, 혹시 그 병 하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몸을 지켜준 가장 성실한 조력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값비싼 건강식품은 믿으면서도 너무 흔하다는 이유로 식초의 힘은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어른들은 평생 식초를 곁에 두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요즘 건강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온통 새로운 이름의 제품,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성분, 고가의 보조제가 넘쳐납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에 좋다는데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저것 사 먹다 보니 돈만 들고 효과는 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약처럼 써왔고 지금도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식초는 너무 평범하다는 이유로 건강 이야기에서 늘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거나 식초가 모든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의료 현장에서 일해온 한 어른이 왜 수십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초를 생활 속에 들여왔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를 차분히 풀어보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식초가 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사람에게 맞고 어떻게 섭취해야 부담이 되지 않는지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혈당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 관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신경 써도 괜찮았던 수치가 어느 순간부터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아직 약까지는 아니지만 늘 경계선에 걸려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단 음식을 줄이는 것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혈당은 단순히 단맛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될 때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은 그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식초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속도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산 성분은 음식이 몸 안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조금 천천히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초가 약을 대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혈당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 식초는 어디까지나 생활 관리의 보조 수단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식사 전 물에 희석한 식초를 섭취한 분들 가운데 식후 혈당 변동 폭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몸이 갑자기 놀라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혈당 관리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식초를 생활 속에서 활용해온 어른들 가운데는 공복, 혈당 수치가 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식후에 졸림이나 무기력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이것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으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조금씩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법은 중요합니다.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식도와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은 간단합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정도 식사 전에 마시는 방식입니다. 하루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한번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초가 약의 작용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조율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체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잘 찌고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신진대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식초가 주는 도움은 체중을 갑자기 줄여주는 마법 같은 효과가 아니라 몸이 지방을 다루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주는 데 있습니다. 식초는 몸 안에서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쉽게 말해 쌓아두는 쪽보다는 쓰는 쪽으로 방향을 살짝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초를 섭취하면 식사 후 포만감이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덕분에 간식이나 불필요한 추가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식초만 마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을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식사량과 음식 선택, 가벼운 움직임이 함께 가야 효과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만 식초를 습관처럼 활용한 분들 가운데는 특히 배 주변에 쌓이던 묵직한 느낌이 이전보다 완화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일상의 부담이 꽤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제1부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식초가 왜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에서 주목받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무리가 없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압과 혈관 건강,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소화 문제와 식초의 관계를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과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들리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는 식초가 혈당과 체중 관리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과장이 아니라 생활 속 보조수단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더 체감하시는 영역, 바로 혈압과 혈관 건강, 그리고 소화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를 느끼게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혈관 관리입니다. 혈압 수치, 콜레스테롤, 동맥 경화 같은 단어들이 일상처럼 오르내립니다.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던 숫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병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혈관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수치만 보고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식초가 혈관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혈관을 깨끗이 씻어낸다거나 막힌 것을 뚫어준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설명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식초가 관여하는 지점은 혈관의 긴장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부드럽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초에 포함된 산 성분은 혈관이 과도하게 긴장되는 것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해 온 어른들 가운데는 혈압 수치가 극적으로 내려갔다기보다는 하루 중 변동폭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높고 저녁에는 떨어지는 식의 들쭉날쭉한 흐름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는 숫자 하나만 놓고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혈관 건강에서는 이런 작은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이 놀라지 않게 유지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 식초는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생활 관리의 일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일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뒤 식습관 관리의 한 요소로 식초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입니다. 특히 짠 음식을 줄이는 과정에서 식초를 활용하면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소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식사 후 더부룩함, 속쓰림, 가스참 같은 불편함을 자주 호소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소화되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몸에 오래 남아있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위가 약해졌다고 표현하시는데 실제로는 소화 효소의 분비나 위장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초는 이 지점에서 비교적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 성분은 위가 소화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사 전에 희석한 식초를 소량 섭취하면 위가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식사 후에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생기는 불편함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에 꼭 속이 더부룩해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는데 식초를 습관처럼 마신 이후로는 그런 시간이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 위염이나 궤양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희석 농도를 낮게 잡고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비나 설사처럼 배변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식초는 장내 환경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으로 유산균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배변 리듬이 조금씩 안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단기간의 변화보다는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체감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식초를 약처럼 접근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혈관, 혈압, 소화, 장, 건강 이야기는 모두 생활 속에서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식초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순간 오히려 실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초를 음식의 일부, 습관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부담 없이 오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2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도 왜 많은 어르신들께서 식초를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싸고 너무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새로운 이름보다 꾸준함에 더 잘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 마지막 제3부에서는 식초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하루 중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주의점은 무엇인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이야기가 과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느껴지셨다면 마지막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선 두 번의 이야기에서 식초가 혈당과 체중, 혈관과 소화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생활 속에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섭취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것은 이와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보다 더 연하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농도를 찾는 것입니다. 섭취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권하는 시간은 식사 전에 마시는 방식입니다. 식사 전에 희석한 식초를 마시면 위가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화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식사 후 혈당 변동도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복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 직전이나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섭취 횟수는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마신다고 해서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속 쓰림이나 위장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식초의 종류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현미식초, 사과식초, 양조식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향과 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당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나 향료가 강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단순한 원재료로 만든 식초가 생활 속에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께 식초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식도염이 있는 분들 또는 식초를 마신 뒤 속 쓰림이나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은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참고 계속 드시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한번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 않는 것입니다. 식초를 마셨다고 해서 며칠 만에 수치가 달라지거나 몸이 확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식초의 힘은 서서히 조용히 나타납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생활 전반의 균형을 조금씩 도와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간에 며칠 빼먹었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생각났을 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식초는 그 점에서 아주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값비싼 제품을 새로 사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와 생활 습관 속에 조용히 들어와 자리를 잡을 뿐입니다. 오늘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에서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무 화려한 말에 흔들리기보다 오래 검증된 것들을 다시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식초는 새로움으로 주목받는 재료는 아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유행보다 습관에 더 잘 반응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당장 식초를 꺼내 마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번 식탁에서 혹은 장을 보실 때 식초 한 병을 보며 오늘 이야기가 떠오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기억 하나가 생활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